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군사용 비상활주로가 44년 만에 폐쇄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이끌어냈는데 죽변면 일대는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활주로 이전 지역인 기성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손병복 군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영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978년 조성에 운영해온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를 44년 만에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비상활주로는 인접한 한울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2015년부터 집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군민들이 일단 개발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이 돼 있고 또 울진군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데 다른 이 관광지라든지 이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중지가 돼 있어 가지고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관련 기관들을 중재해 7년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비상활주로가 없어지면 죽변면에는 13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국가산업단지나 관광시설이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죽변면의 활주로를 폐쇄하는 대신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울진 비행장을 새로운 비상활주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 비행장을 예비 항공 작전 기지로 지정하고 울진군은 대체 시설 조성, 한수원은 관련 비용 부담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비상활주로가 옮겨갈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울진 비행장이 비행훈련원으로 사용돼 심각한 소음 피해를 발생시켜 왔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비상활주로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손병복 울진군수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수는 우리 면민들로 봤을 때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과 합의를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군수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비상활주로 폐쇄와 이전 문제가 자칫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8명 가운데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를 도와달라며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여론 조작을 공모해 경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키우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포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쟁 상대는 대구와 대전,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인데 포항은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곡동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창업한 스트라드비전. 이 회사는 8년 만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해 3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싸움에 저희도 연 한 5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다른 어떤 AI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가장 최근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도 지역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이미 유무인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필요했는데 이를 저희가 포항 테크노파크 그리고 7곡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와 함께 현재까지 만들어 왔고 이처럼 여러 디지털 기업들이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고 포항 공대 안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애플도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으로 포항을 선택했고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포항에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선정을 앞두고 현장 확인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도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포스텍을 비롯한 여러 유수의 대학과 애플이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또 포항이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이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대구, 대전, 제주 등 광역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포항도 역량은 충분합니다. 다른 데 역량이 안 되는데 해봐야 결국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처럼 이런 가능성이 많은 데를 붙여서 이 효과가 크게, 성과를 크게 볼 수 있도록. 미국 실리콘밸리는 뉴욕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만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애플도 당초 포항을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현장 실사 후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480억 원을 투입해 기업과 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포항에 내려와 충분히 둘러보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선정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92억 원을 들여 정확한 지하 매설물 정보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일부 읍면 지역에 상하수 지하시설물 204km에 지리 정보체계를 만들었고 내년에 간포와 문무대왕, 양남면 등 해안가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정확한 지하시설물 자료를 확보하면 도로 굴착과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와 카페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우유팩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유팩은 잘 모으기만 하면 손쉽게 휴지로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우유팩 자원 순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부재료로 우유가 많이 사용되는 카페에서는 매주 200개에 달하는 우유팩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반 가정집의 무려 100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특정 사업장들이 우유팩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 체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수백 개씩 나오는 우유팩을 어떻게 버릴지 마땅한 방법조차 포항시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절차들은 없었고 각자 이제 집으로 들고 가서 아파트에서 분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했었으니까 조금이 아니고 실제로는 많이 불편하죠.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9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방법을 기재한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입니다. 종이팩을 씻고 펼치고 말려서 깨끗한 상태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환경부가 종이팩을 종이류와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해온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팩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셈입니다. 우유팩을 따로 관리하든지 말든지는 그 아파트하고 그 거래하는 재활용업체와의 관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지자체가 따로 할 일은 없어요. 이 얘기잖아요. 지자체가 결국은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수의 주민들이 어린이집과 카페를 돌면서 수백 장씩 모은 우유팩을 따로 제지 공장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전체 발생량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비율에 불과해 전면적인 수거 체계가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우유팩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굳혀져야 이것들이 다양한 생산자든 소비자든 지자체에서 움직여지지 언제까지 저희가 이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언젠가 끝나버리면 모두 다 그냥 폐기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속에서도 정작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세우는 일에는 지자체가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청하중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2년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청하중학교는 1인 1학기 교육과 연계한 오케스트라 활동과 과학 탐구반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1, 2차 심사 및 종합평가와 3차 동영상 자료평가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흥해읍 용안 1리와 기북면 죽성 1리 등 10개 마을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마치고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흥해읍 양백리 등 9개 마을에 LPG 배관망 설치를 완료해 읍면 지역 25개 마을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5년 이내 도시가스 보급률 95%, 10년 이내 99%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덜 춥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이 영하 9.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덜 춥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주가 영하 4도, 영덕과 울진 영하 3도, 포항이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4도에서 5도 선에 머물면서 울진은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4도, 독도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